영장 전담 판사 출신 정관 변호사를 써서 풀려났습니다. 이게 전관 예우의 가장 나쁜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두 번이나 검찰이 구속하려는 사람을 판사와 판사 출신 변호사가 도주를 도와줬다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원입니다. 우리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국정감사 첫날부터 우리 법원에 대한 질의에서 이재명 당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질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특히 이제 한 명의 판사가 이렇게 중요한 상황을 판단하는 거, 뭐 여러 가지 비유를 써서 질의했고요. 또 직업법은 아니지만 우리 처장님도 어느 정도 동의하셨고 합의제에 대한 내용도 우리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그 위에 보셨을 수 있습니다만 이원석 검찰청장도 합의제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셨고 또 서울중앙지법 법원장도 이 문제 의식에 동의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봤더니 이제 행정처에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거 법 개정 사항이다. 그래서 이제 그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되고 이제 검사의 영장 청구를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아니라 그냥 관할 지방법원으로 변경 개정하면 합의제를 할 수 있다. 법 개정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하는 과정이 끝나면 아마 그 예규를 이제 바꿔야 되는데 뭐 법 개정이 된다는 전제로 법원의 예규 개정은 뭐 기대해도 되겠죠? 법 짧게 개정, 답변해 당연히. 주시죠. 네. 네네 그렇습니다. 법 예. 개정이 된다면 그에 맞춰 애교가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제가 이 비법조인 출신으로 이 구속영장, 소위 영장 비즈니스를 공부하면서 굉장히 재밌다는 발언은 취소합니다. 좀 안타깝고 화가 나는 통계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영장, 구속영장, 체포영장, 압수영장 이 세 가지 영장 기각률이 유독히 높은 검찰청이 있고 유독히 높은 법원이 있습니다. 그게 어딘지 짐작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화면 보고서 예, 맞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서울 남부 이런 건 화면이 좀 늦게 나와서 해야 되는데 남부지검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있어서 바로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 장관님 혹시 이 이유에 대해서 좀 짐작이 가십니까? 제가 짐작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냥 저도 이 업무를 담당했던 경험상을 말씀드리면은 이 영장 업무라는 것이 우리 대법관님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굉장한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번에 이재명 대표 영장처럼 지위를 고려할 수도 있는 반면에 그걸 안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이유를 길게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굉장히 영역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담당하시는 법관님들의 어떤 그 이 주관이라든가 어떤 철학이라든가 이런 거에 많이 좌우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것도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그 국감을 하면서 이제 여러 법원, 검찰청 하면서 관계자분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발견했던 하나의 사실은 이 남부지검이 하는 사건에 좀 특수성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라 남부지검은 주로 금융범죄, 금융증권범죄를 많이 하고 특성상 여의도 국회의원과 같이 정치 사건을 많이 다룬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건과 달리 아주 호화 변호인단을 꾸리는 사건이 아주 많습니다. 뭐 알고 계시죠? 뭐 통계가 라고 한 장관님도 아시리라고 봅니다. 저는 이게 전관예우하고 연결이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한 가지 사례로 보면 그 행정처장님 라임 투자 사건 아시죠? 네. 네, 이 의혹의 핵심 인물이 김봉현 회장인데요. 이 남부지검에서 두 번이나 구속영장 청구했다가 기각됐습니다. 이거 팩트입니다. 기각 성공의 1등 공신이 언론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를 지냈던 전관 변호사라는 기사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거 아시죠? 네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돌아보면 구속을 했었어야 될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 영장 전담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를 써서 풀려났습니다. 이게 전관 예우의 가장 나쁜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두 번이나 검찰이 구속하려는 사람을 판사와 판사 출신 변호사가
도주를 도와줬다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은 기꺼이 구속하려고 공을 들였는데 이런 전관으로 어떻게 뭐 이 전관이 직접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좀 허무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후진적 사법 시스템 바꿀 수 있을까요? 사회정의 실현하는 것은 법관과 검찰 그리고 국민 모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남부지검이라는 곳의 특성상 사회적인 강자에 대한 수사가 다른 지역의 다른 사건에 비해서 많이 집중되고 영장 비율도 그런 것이 높은 것은 의미 있는 통계인 것은 맞고 차이가 분명히 저렇게 10% 차이 난다는 것은 그냥 우연의 차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이런 식의 국민들의 시각을 잘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제가 법무장관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이상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예, 저는 좀 이제 대책을 강구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그 이원석 검찰총장하고 인사청문회에서도 정관 예우를 좀 끊자 여러 가지 노력들, 특히 검찰은 그래서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법원에서 이 영장 전담 판사, 제가 이제 이 과정에서 공부를 해보니까 호화인단은 어떻게 꾸미느냐, 이제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영장 전담 판사, 변호사를 고용하고 구속이 끝나면 그 다음 단계에 일했던 판사들, 검찰들을 고용하고 이렇게 계속 바꿔가면서 수십억, 수억을 써서 어떻게든지 피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호화 변호인단이 워낙 많다 보니까 남부지검과 남부지법에서 이렇게 기각률이 낮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과학적인 팩트냐 뭐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통계들이 그리고 낮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이 전관 예우로 인해서 돈 있는 사람들은 구속을 피하고 이재명 대표 같이 돈 없는 사람들은 구속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현실, 그리고 부산 지법원장과의 그 동영상이 그렇게 왜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보고 그렇게 격렬한 댓글을 달으셨는지 한번 좀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처장님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발언을 한번 해주시죠. 네, 어쨌든 그 구체적인 재판에서 그 판사가 어떤 사정을 고려해서 했는지를 제가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판단은 저도로서도 적절치 않아서 하는 건데, 저는 일관되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거를 한 3년 동안 계속 지켜보니까 저희들이 이와 같은 의원들이 지적하는 사회적 평가와 비판의 지점과 관점이 있다라는 걸 계속 의식해야겠구나. 그렇게 의식했는데도 뭐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죠. 독립된 재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희들끼리 법관들끼리 이런 마음을 다지는 뭔가가 계속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개별 재판은 개별하지만 뭐 그런 생각을 저는 계속 축적하고 갖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